네, 안녕하십니까. RS 오토메이션 대표이사 강덕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이제 2분기가 실적 얘기인데요. 2분기가 이제 뭐 기간으로는 끝났고, 보면은 뭐 공시사항이 있으니까 뭐 자세히는 말씀 못 하실 거고, 2분기 뭐 좀 분위기랑 앞으로 실적. 저희가 보통 이제 수출이 한 30%, 40% 차지하는데, 일단 수출 부분은 견조하게 두 자릿수로 계속 그 매출이 증가 중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판매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이제 그 설비 투자의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는 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매출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말 정도 되면 지금 반도체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망은 충분히 이제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3, 4분기부터는 이제 반등이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뭐 자료에서도 이제 코멘트가 올해부터 좀 이익률 개선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네. 코멘트가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국내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조금 이제 작년에 그 수급 이슈를 겪으면서 부품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된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렇죠. 생각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제품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미 이동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AI 기반 그 소프트 튜닝 컨트롤 플랫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파트너들하고 소개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간 제품에 손익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그 경기로 인한 부분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적용된 제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개발을 좀 끝내고 이렇게 파트너랑 뭐 협의하고 있는 뭐 그런 이미 수준인가요? 개발을 해서 제품화했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 제품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또 이제 세계 특허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굳이 우리 제품에만 넣을 필요가 없이 선진사나 글로벌 회사에도 원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식시켜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컨트롤 플랫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트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세계의 그 어떤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있는 뭐 야스카와가 됐던 뭐 라쿠엘이 됐던 저희들 글로벌 파트너들과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요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사업이 뭐 활성화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 한스 모터인가요? 한스 모터 거기랑 이제 그 판권 계약이 돼 있죠. 판권. 예. 그게 올해 초인가요? 작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준비 상황이나 앞으로 이제 사실은 솔직히 제가 3년, 4년 전에 그 중국 법인을 만들고 아직도 한번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팬데믹 이슈도 있었고 아직도 비자 문제나 이런 게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까지도 중국 제조업이 생각보다 계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중국 현지 제품을 제품화를 했고 그 제품이 이미 현지 제조하는 제조가 준비가 다 완료돼서 하반기부터 출시가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그런 이제 한스 모터나 저희들 파트너들하고의 협의도 좀 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 매출이 뭐 조금은 있었죠. 예, 중국 그렇죠? 매출이 뭐 있었지만 뭐 저희들이 4년 동안 거의 뭐 예상했던 타겟을 솔직히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 내신 거 보니까 그 한스 모터랑 하면서 연 100억 정도
뭐 단기적으로 그 정도 예상하신다고 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는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네,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플로우대로 흘러가면은 내년 정도 연 100억 정도를 예상하는 건가요? 좀 그런 넘버를 말씀드리기 예, 좀 예.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네. 뭐 상당히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중 분쟁 이슈가 뭐 최근 이슈는 아니고 꽤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영향은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제 저희는 미중 그 이슈 리스크를 굉장히 저희는 좋게 그래요? 받아들이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나 중국에서의 그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미국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서 특히 저희가 뭐 미국의 그 라크웰 오토메이션하고 또는 여러 가지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차기 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라카엘.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려운 반면에 저희들의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그런 그 기회 요인은 예.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엊그제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LS 일렉트릭 거기에 이제 텍사스에 공장 설립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LS 일렉트릭이 그 3자 배정으로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SI로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맞고요. 그 뭐 전략적 제휴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자동화 저희보다는 굉장히 브로드한 큰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모션 로봇에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전략적 교류라든가 제품 교환의 그런 기회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모터라든가 뭐 엔코더라든가 대용량 드라이브 같은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품 교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인가요? 그 삼성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이제 예. 투자한 거, 그 시기랑 이제 맞물려서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는 이제 많이 분위기가 그랬었죠. 네. 여기도 LS 일렉트릭 투자 유치한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 좀 있었을 거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성장을 좀 가파르게 한다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슨 경영권 이슈나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어떤 전략적 교류는 얼마든지 좋은 것이고 특히 저희 같이 그 이미 그 로봇 1등인 뭐 일본의 야스카와나 또 자동화의 이 미국 최대의 업체인 라크웰 같은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얼마든지 그런 그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이 그런 파트너십으로 인한 매출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런 이제 해당 업체들하고도 뭐 휴머노이드랄지 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지금의 그런 거랑 좀 이제 다른 사업군이 하나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로봇이 이 테슬라 같이 로봇이 그 어떤 최상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 하나하나를 교체된다는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결국은 사람같이 생긴 게 더 우세하지 않냐 그런 이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쪽이라서 결국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컨트롤러나 액추에이터는 똑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그런 쪽에도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유치를 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개발 논의를 좀 하고 뭐 있다는 지금 뭐 얘기가 여러 가지 뭐 누구라 뭐 이렇게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뭐 신규 사업을 이제 좀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이제 다른 질문하고도 음. 관련이 돼 있지만 네. 그 레인보우가 됐던 뭐 두산이 됐던 대부분 이제 완성품 업체고 사실은 그분들의 매출이 수백억, 수십억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시총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뭐 2조, 3조 이런 네.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언밸런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저희들 같이 이제 이미 그 야스카와 같은 경우는 로봇의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한 20배 내지 30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랑 이미 저희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앞으로 얼마든지 저희의 어떤 그런 기업 가치나 이런 것을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투자 유치 논의는 뭐 뭐 활발하게 여러 진행이 군데 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출처 이제 비중 뭐 이거 좀 보고서에서 내용 좀 봤는데요. 예. 좀 높은 순서대로 몇 개만 물론 이제 저기 이니셜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예. 뭐 저희들 네. 이미 뭐 공시도 네. 나갔고 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 라크웰은 네. 뭐 200억, 300억 이상을 하고 있는 이제 최대의 고객이 되고요. 또 저희가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이 이번 달에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스마트 컨트롤러 쪽에서 이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테러로 들어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장을 스톱시킬 수도 있고 놀이기구를 죽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이 되지 않으면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최초로 인증을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한 이제 현재 제품에서 2차, 3차 신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라켈이랑의 어떤 그런 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야스카와 같은 업체와 뭐 엊그제도 사실은 공장장이 와서 월 1000대 이상 제품을 더 증산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로봇 업체랑 저희가 파트너십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조해서 공급해주는 또 그런 역할. 또 이제 세 번째 정도의 크기라고 그러면 이제 삼성의 최대 장비 메이커죠. 뭐 세메스라고 있는데 뭐 그런 업체들이 저희가 전담해서 제조 컨트롤러나 IO 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신규 또는 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저희 탑3 정도 고객이다. 굉장히 글로벌 고객이다.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크힐이나 야스카와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협력하는 관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구도 측면에서는 경쟁 구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이런 역학 구도랄까요? 뭐 글쎄요, 저희가 부품을 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부품으로 1000억 이상을 매출을 하려면 그 업체들이 완성품에서 조 단위 매출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면 사실 국내에 있는 업체가 수십억, 수백억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그런 파트너십은 무슨 그 경쟁 관계를 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글로벌 그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생존 게임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잘하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로크웰이랑 그 차세대 제품 개발하는 건 여기 이제 보고서도 있고 그전에 자료에도 이제 좀 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년 말까지 연구 기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진행 중일 거고요. 예. 되면은 뭐 어떻게 뭐 실적이나 이런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그 액셀러레이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중에 출시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에 있는 그 제품 추가적으로 뭐
두세 배 정도 이상은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냐.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사전 예측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이 최초로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이 된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제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뭐 제조라인에 최근에 채택이 됐거나 아니면 준비 중이거나 처음 채택 예정인 로봇모션 요 제품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엔코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전원을 연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배터리로 연결을 해야 되고 경량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원이 적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캐패시티브 엔코더를 활용한 로봇 구동 모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부의 이제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이제 뭐 웨어러블이 됐던 또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됐던 또 이런 이제 그 플로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로봇들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동이 돼야 되고 이제 가벼워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저희들이 그 엔코더도 캐패시티브 엔코더를 쓰고 또 그거를 이제 거기에 용량에 아주 가볍게 해가지고 저희 드라이브랑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 이 제품을 그 굉장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또 이게 이제 국제과제로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이 캐패시티브 엔코더가 이제 유도무기도 마찬가지로 경량이어야 되고 가볍다 보니까 그 이제 방사포 날라오는 유도무기 그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LAMD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제품을 그 이제 교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돼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 유수의 방산업체하고 그 국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과제로 하는 건가요? 국제과제로 하고는 있지만 뭐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캐패시티브 엔코더 같은 거는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또 공신력을 얻고 또 검증 국가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산은 이번에 처음 네,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방산 그 대기업 그 회사랑 이제 같이 우리나라에 2개 있는 그 회사. 뭐 유도무기는 또 결국은 한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 유도무기 안에 그 이제 그 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사포나 이런 게 이제 그 박격포가 저고도로 날아오게 되면 그걸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엔코더거든요. 그래서 엔코더가 굉장히 이제 그 진동이나 이런 데 문제 없이 그 날라오는 걸 찾아내서 요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그 엔코더 가격이 실제로 그 요격 미사일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이스라엘 업체가 그 엔코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 보면은 이제 중간에 뭐 S사의 그 차세대 휴대폰 제조 설비에 채택되어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하나 있던데 요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의 일반적인 오토메이션, 로봇 컨트롤러 그런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제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 GPT 이슈가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전공도 아마 AI 하셨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관심도 아마 많으셨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이 산업 자체도 되게 연관성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보시면서 아마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로봇을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면 그동안은 이제 공장에서 그 전문가들이 매뉴얼을 보고 뭐 그 코딩을 하고 또 그 좌표축을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또 사용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이게 민수나 또 이런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사용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구글에서 그 로봇용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어 처리 같이 해서 뭐 찝어라, 뭐 움직여라, 뭐 돌려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그 움직이게 되기 그런 이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저희의 그 컨트롤 플랫폼 또 튜닝 플랫폼에 AI 기술을 이미 활용을 해서 제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자를 하나 구우는데 피자의 무게가 얼마고 이거를 뭐 어떤 속도를 뒤집을 거냐 이런 계산이 아니고 들고 지가 그냥 이렇게 휙 돌려보면 아 이게 어느 속도로 돌리면 피자가 안 떨어지고 휙 뒤집어지겠구나 하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되게 되면 들어 앉아가지고 무슨 좌표축 설정하고 그런 거 없이 밤에 야 뭐 혼자 만들어 봐 하고 이제 퇴근하면 자기가 피자 이렇게 돌려보고 뒤집어 보고 아침에 와 보면 준비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로봇 분야에 빨리 적용이 될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거 뭐 아까 뭐 좀 말씀해 주신 거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저희가 소프트적으로 부가가치를 더 창출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플랫폼화해 만드는 이제 AI 기반 튜닝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캐패시티브 엔코더 같은 신규 엔코더를 써서 이제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가 됐던 웨어러블이 됐던 이제 이런 그 신규 또 서비스 로봇 이런 쪽에 구동 모듈 또 그런 이제 핵심 부품 쪽에 저희들이 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확대도 되고 또 이제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제 서비스 로봇은 없잖아요. 현재는.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는 그렇죠.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전력이 필요하고 또 안에 브레인도 필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쉽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제조에서도 많이 쓰겠지만 협동으로 뭐 서비스 영역에서 또 많이 논의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슬라의 그 CEO가 말하는 게 결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니까 사람 뭐 다 없애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없애는데 그거를 자동화하기 말고 사람을 빼내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사람이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교체하겠다. 그 설비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거를 바꿔놓겠다는 그런 그래서 무슨 뭐 2만 대를 만들겠다, 뭐 20만 대를 만들겠다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단순히 뭐 이런 이제 그 전투 로봇이나 또 뭐 이런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1대1로 대체하겠다. 이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엊그제 그 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기우뚱거리고 걷지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그 제대로 걷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말씀 중간에 그 테슬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저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항상 돼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라도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진짜로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또 뭐 국내 대기업이나 또 이런 쪽에서도 아마 굉장히 다리를 놓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주들이 뭐 배당이나 주주하는 정책 관심 많잖아요. 뭐 사실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이제 보면 뭐 협동 로봇만 15조다. 또
사실은 일반 로봇까지 하면 10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 뭐 수백억, 수십억 하면서 시총을 2조, 3조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뭐 하는 거냐, 뭐 매출도 많이 하고 손익도 내면서 왜 그런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IR을 능동적으로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이런 업체들 수준의 매출이 수십 배 되는 그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에 저희 제품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능동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IR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서비스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어떻게 그게 이제 그 1대1 매칭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교에 저희가 하반기에 연구소도 오픈을 하고요. 그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AI나 그 스마트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판교에 연구소도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멀티플을 높게 평가받고 반면에 이제 한 거는 뭐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받는 프레셔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확실히 더 알려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멀티플을 높게 받냐 적게 받냐 이 차이를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그거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고 과연 이것이 니네가 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 됐던 뭐 웨어러블이 됐던 이런 거에 뭐하고 이게 일치하느냐 그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